네,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E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니오 특집으로 니오 넌 누구니 시리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 6편에 걸쳐서 진행을 했고요. 오늘은 좀 특별편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한 얘기, 과연 이 니오 주가가 적정한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밸류에이션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1월 8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전 세계 자동차 업체 시총 순인데 보면요. 니오가 전 세계 상장사 시총에 4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다이멀러 벤츠나 BMW, 우리 현대, 페라리, 볼보 이 회사들을 또 심지어는 중국 최대 자동차 회사인 상하이 자동차를 제키고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의 자동차 회사들, 전기차 회사들 4개 회사가 비아디, 니오 이제 이런 회사들이 그 탑10 안에 다 들어와 있고, 네. 그리고 지금 니오 같은 경우는 전통의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의 1위인 비아디를 추월을 하고 1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생각을 조금 봐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어떻게 5,000대, 월 6,000대, 4,000대 파는 회사가 탑10 안에 들어오냐는 거는 조금 봐야 될 것은 이제 전 세계적인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의 위상이 이제 거기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차트가 이제 전 세계 그 전기차 그 보급 대수인데요. 중국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이제 전기차 판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에 이제 충전소라든지 이제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전 세계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 공공 그 급속 충전소의 81%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완충 천천히 하는 것에 50%.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충전하는 것의 전 세계 비중의 37%가 이게 중국이에요. 인프라도 굉장히 많이. 그래서 이제 인프라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시장의 절반을 먹게 한 비결이고, 네. 또 그 인프라는 이게 정부가 나서서 서포트를 하는 거죠. 이것은 네. 이제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이게 가능한 것이고, 이건 민간 기업한테 맡겨놔서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의 이 전기차 회사들의 높은 밸류에이션은 그 시장에 있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놓고 보면 국가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를 하셨지만 중국의 정책이 뭐냐고 그러는데,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중국은 2019년까지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 리튬 배터리에 대한 정책을 큰 걸 5개를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기 자동차에 관련되는 것들도, 이것도 2015년부터서 2020년까지 매년 거의 1개 정도 이상씩 신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국가 정책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걸 내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정책으로 밀어주고 SOC 인프라를 깔아주고, 거기에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 능력을 그리고 아이디어를 더한, 이것이 지금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의 절반을 중국이 먹게 한 비결이다. 네. 그래서 세계에서 1등 하게 되면 그것은 거래소가 무너져도 망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이제 중국의, 우리가 봤을 때 아주 허접한 나라 중국에서 전기차가 세계를 이제 하는데 이 비결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영향도 있지만 이 전기차 시장이 금년 하반 들어서 이제 폭발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 성장세의 중심에 지금 중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중국의 어떻게 보면 PEG, 그로스를 반영한 것이 지금 이제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의 주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중국 전기차 시장 그리고 니오의 주가의 상승의 원인 정도로 파악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나 이제 주가라는 것이 영원히 올라갈 수도 없고, 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장밋빛 꿈은 이제 알고 있으면 대신 거기에 따르는 리스크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나도 모르게 뭐 주식 투자하면 다 그 여당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에 네. 협조하는 이런 쪽으로 하게 되고 또 이제 중국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 그 기업에 대해서 한없는 이제 애정을 내 돈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하는데 종교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전기차 쪽은 특히. 그러나 그것이 이제 리스크가 크죠. 네. 그 종교에 잘못 빠지게 되면 빼야 될 시점에 발을 못 빼게 되는 우가 범해지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중국 기업들에 대해서 너무 뜨거운 사랑도 또 어떻게 보면 무시도 바람직하지 않고 냉정하게 일정한 거리를 두고서 냉혹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저희 채널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테슬라하고 니오를 좀 같이 봐야 되는데요. 네. 보면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그 니오의 뭐 니오데이에 관한 얘기를 지금 대여섯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좀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구체적으로 니오의 리스크를 한번 보면 첫 번째는 투자 여력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니오의 CEO가 말씀드린 대로 리빈이 좋은 백그라운드, 좋은 경력, 커리어 그것 가지고서 이제 중국에 내놓으라는 투자가들을 다 이제 투자가로 끌어들였지만 이미 상장을 한 상태에서는 이제 독자 생존을 모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첫 번째는 이 니오의 가장 큰 강점이 어떻게 보면 그 배터리 수압 스테이션 이건데 이거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 만드는데 한 200만이 한 3억 4천 정도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500개 정도를 이제 지금 만들겠다고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자금 이거 이제 마련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자금 여력이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월 한 5, 6천 대 만드는 것 갖고서는 이제 별 의미가 없는데 지금 8,700대 하는 것하고 4만 5천 대, 10만 대를 했을 때 그로스 마진이 마이너스 0.7, 12%, 21%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의 경우들은 이것이 캐파 확장을 못하게 되면 원가 경쟁에서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고 2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이제 테슬라 모델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필사적으로 이것이 R&D도 해야 되지만 생산 캐파를 늘려야 되는데 여기에 자금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전기차 회사들의 경우는 제가 볼 때는 투자 여력, 자금력의 확보가 이것이 바로 경쟁력이다. 그렇게 네. 보여지고 지금 이제 니오 같은 경우는 그 OEM을 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이제 자체 공장을 짓는데 이것은 뭐 샤오공도 마찬가지고 중국의 그 대부분의 회사들이 전기차 회사들이 이제 수수료의 경쟁 때문에 전기차 공장을 자체적으로 OEM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네. 이것은 설비 투자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금이 이게 문제가 되고 그 다음은 이제 R&D입니다. 뭐 전기차는 치열한 경쟁이기 때문에 R&D 비용을 써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그 기존의 빅가이들 상해자동차, 비아디, 뭐 장안, 장성, 광치 여기서 비해서 R&D 비용이 이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그러고 이런 회사들은 오랜 이제 자동차에서 노하우가 같이 있기 때문에 네. 더 많은 이제 R&D 비용을 써야 되겠지만 뭐 회사의 사이즈로 봐서는 그 여력이 떨어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R&D 비용 역시도 이건 큰 부담이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바로 테슬라의 저주입니다. 이 적자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이게 이익이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2008년부터 거의 10년 이상 적자가 났습니다. 사실 테슬라 주가가 진짜 빈사 상태에서 급등을 한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최근 이제 1년 반, 2년 정도 사이죠. 네. 그래서 왜 그렇게 갔냐면 결국은 테슬라의 적자의 저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니오 같은 경우는 뭐 2014년에 회사 만들어서 4년 만에 상장한 것도 대단하지만 문제는 적자 폭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테슬라의 저주 이제 이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측으로 놓고 보면 물론 뭐 예측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그 2024년까지는 이 테슬라가 그 니오가 흑자 전환을 못할 걸로 네. 그렇게 이제 IB들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로스 마진은 아마 2020년 정도가 되면 흑자로 돌아설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캐시플로우 문제인데요. 지금 캐시플로우를 놓고 보면 2018년, 19년에 다가 이제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가로 쳐져 있는 게 음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업 활동에서 이제 조달되는 현금은 뭐 2018년 이후에 계속 마이너스고요. 네.
앞으로 한 2년도 계속 마이너스일 거로 이렇게 보고, 그래서 여기서 해법은 투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영업에서 캐시플로가 떨어지면 재무에서 여기서 이제 돈을 펀딩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결국은 이것이 이제 CEO의 능력이고, 이게 안 되면 캐시가 번아웃돼서 아무리 좋은 자동차 회사도 거기서 끝이 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니오 같은 경우는 2020년, 2021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 그래서 지금 뭐 중국으로 놓고 보면 전기차 보급률이 5%가 안 되기 때문에 향후 한 5년 정도까지 한 20%까지 올라갈 때 아주 S자 곡선으로 이제 시장은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버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5년 정도가 뒤한 2025년이 되면 뭐 니오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제 BP에 올라가서 이익을 보게 되지만, 그 4년 동안의 생존 전략, 네. 이게 이제 중요한데, 이때 계속적으로 지금 적자가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금력이 이게 문제가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이제 캐시플로우 포캐스팅 한 걸 놓고 보면 지금 2018, 19에 적자고 2020년에 이제 펀딩을 얼마나 하냐에 따라서 이제 캐시가 남냐 떨어지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농담으로 써놨습니다. 전기차는 현금 먹는 하마다. 네.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가 뭐 잘 나간다고 하지만 금년 들어서 3번 증자해서 120억 달러를 증자했습니다. 그리고 샤오펑도 지금 20억 달러 증자했고, 리오토도 16달러 증자했는데, 지금 리오토 같은 경우도 8월달, 12월달에 이 17억, 31억 달러 유상 증자했고, 그리고 바로 어제였나요? 이 13억 달러 전환사채 이 5년짜리, 6년짜리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이 지금 61억 5천만 달러를 증자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위안으로 치면 400억 위안 정도 되는데, 그래서 당초에 지금 2020년에 한 224억 위안 정도 조달을 하게 되면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한 150억 정도인데, 요게 이제 금년에 400억을 펀딩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이 이제 당초 예상보다가는 한 180억 정도 더 들어오니까 한 300억 정도 현금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아마 2021년, 22년에도 이 현금 흐름은 플러스로 겨우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증자하고 이게 CB를 발행하게 되면 EPS가 그만큼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 테슬라는 캐시플로가 플러스로 돌아서고 이익이 플러스로 돌아선 회사지만, 니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 자금이 필요해서 계속적인 증자나 CB를 발행하지 않을 수 없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첫째 다른 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하고 기술력을 봐야 되는데, 지금 니오는 좀 다른 측면에서 차를 파는 것이 아니라 전기차도 팔지만 이게 이 배터리 스테이션, 네. 이거 이제 교환소를 같이 해서 배터리를 이제 어떻게 보면 임대해 주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있지만, 비즈니스 모델은 섹시하지만 배터리 스왑 스테이션은 이것은 설비 투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의 지속적인 투자가 사업의 확장이 되면 될수록 그 문제가 걸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비즈니스 모델상으로 제품의 포지셔닝이 이것이 전기차의 일반적인 특성인 실용성보다는 네. 지금 니오의 새로운 차의 포지셔닝은 고가에 맞춰 있다는 거죠. 근데 고가는 중국의 명품차하고 같이 이제 경쟁하게 되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더 봐야 되는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중국이 앞으로 5년 동안 전기차 시장은 이것은 악마의 강을 건너야 된다. 네. 왜 악마의 강이냐면, 지금까지 4년, 5년 동안은 작은 회사들끼리 스타트업 단계에서 경쟁을 했지만, 지금 전 세계의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다 들어와 있는 게 중국 시장이고, 지금 중국 시장에서 빅가이들이 이게 전통적인 명차들이 전부 이게 2021년부터 2025년 사이에 대거 전기 자동차를 출시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선수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어떻게 이제 어떤 컬러를 갖고 살아남냐 하는 것이, 네. 그게 이제 기술력이자 제품의 포지셔닝이죠. 그 중국 내 빅가이드라고 하면 그냥 중국 그 메이커뿐만 아니라 합자 회사들, 그러니까 글로벌 그렇습니다. 메이커 합자 회사까지 다 포함해서 BMW, 벤츠, 아우디, GM, 포드, 크라이슬러 네. 뭐 네. 다 들어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제품 포지셔닝이 조금 하여간 그런 것이, 지금 판매 대수로 놓고 보면 지금 테슬라하고 그 니오하고 보면은 뭐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나 평균 가격, 판매 가격
그를 놓고 보면 테슬라하고 니오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니오는 테슬라와의 경쟁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격대에서. 그래서 이거 제품 포지셔닝이나 가격 포지셔닝이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테슬라는 양산 체제에 들어가는 것에 그 규모의 경제 효과를 가격 인하에 쓰겠다는 거죠. 그러나 이 지금 이 니오 같은 경우는 아직 캐파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 이익을 가지고서 이제 테슬라와 싸움하기에는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부족한 캐시를 증자나 어떤 자금 조달의 수단으로 이걸 메꿔서 이 테슬라의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싸움에서 이게 버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두 회사의 타겟팅은 달랐으나 결과적으로 가격대가 같기 때문에 가격대상 경쟁이 붙는 거고, 근데 테슬라는 가격을 인하할 수 있는 흐름이 가능한 건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니오가 대응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바로 자금력이라는 네. 겁니다. 지속적인 펀딩이 안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뭐 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규모의 경제에 올라서서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S자 커브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로스 마진이 이게 25%대로 아주 이제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생산 로케이션이 보면 이제 미국 네바다부터 텍사스부터 지금 뭐 샹하이, 독일 뭐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은 사이트에서 규모의 경제를 충분히 노릴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생산량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에코노미 스케일의 효과를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단계에 이미 들어왔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니오하고 좀 다른 점이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테슬라가 주가가 폭등을 한 것은 바로 2020년부터입니다. 뭐 2019년, 18년에 보시면 주가가 옆으로 그건 기었죠. 네. 근데 이것의 이제 키는 뭐냐 그러면 바로 이익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2019년 하반기부터 순이익이 플러스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뭐 테슬라가 꿈을 먹고 산다고 그러지만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니오 같은 경우에 뭐 계속 적자였고 앞으로도 이제 상당한 기간 적자를 감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게 테슬라하고는 이런 점에서 다르고, 이제 캐시플로우를 놓고 봐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한 2020년, 2019년 말 이걸 놓고 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도 2019년 이제 2, 4분기, 3, 4분기부터 이 캐시플로우가 플러스로 돌아서서 빠른 속도로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 테슬라의 주가 폭등은 이제 냉정하게 안에 팩트를 보면 뭐 드림이니 뭐가 있지만 거기에는 캐시플로우하고 순이익이 이것이 수익의 폭증이 뒷받침돼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외이긴 한데 사실 이제 그 테슬라가 뭐 위대한 기업이긴 한데요. 사실 정말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재무적인 상황에서. 근데 테슬라가 이렇게 살게 된 거는 사실 미국 때문이 아니라 중국 때문 아니겠습니까? 상해 팩토리가 돌면서. 그렇습니다. 네. 뭐 전체 판매 47% 가까이가 중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 지금 뭐 그새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세계 최대 시장이 중국이 되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첨단 회사는 미국에 공장 짓고 중국에 가지 말고 돌아오면 엄청난 페이버를 주겠다고 하는데도 앨런 머스크는 그걸 다 뿌리치고 중국 상하이에 이제 기가팩토리 공장을 지은 거죠. 그리고 거기서 또 테슬라 생태계를 만들어서 구축했기 때문에 비용이나 이런 것도 만들 수 그렇습니다. 있었고, 그게 이런 이제 부분들이. 테슬라의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뛰어난 점이고, 네.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중국이 어떻게 보면 생태계를 테슬라를 통해서 세계 최고의 생태계를 상해에다가 만드는 수 거죠. 있는. 그래서 중국의 네. 삼류 기업들이 생태계를 구축해봐야 삼류들이 오지만 네. 세계 최고의 기업이 거기에 최대 공장을 짓음으로 인해서 세계 최고의 부품, 장비, 재료, 소재 회사들이 테슬라의 서플라이 체인에 들어오면서 바로 중국 상해에다가 공장을 짓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은 뭐 뼈를 주고 살을 얻는다. 네. 그래서 early 스테이지의 작은 전기차 시장을 일부분 테슬라한테 내주고 반대로 얻는 것은 네. 거대한 테슬라의 인류 생태계를 네. 중국은 공짜로 날로 얻는 거죠. 그게 의미가 테슬라와 이 중국은 좀 묘한 공생관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니오의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면 지금 네. 중국의 전기차 회사들의 11월 달까지 판매 대수를 보면 이 비아디가 1등입니다. 15만 대, 그리고 테슬라가 한 11만 대, 그리고 폭스바겐이 4만 9천 대, 니오가 3만 7천 대.
그리고 BMW가 27,000대, 리오토가 26,000대, 그리고 샤오펑이 21,000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중국의 테슬라, 니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중국의 최대의 전기차 판매 회사는 바로 BYD입니다. 네. 그래서 BYD에 비교하면 뭐 한 4분의 1 정도? 그 정도 크기에 불과한 회사가 지금 니오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테슬라하고 그 니오하고 이 그로스 마진이나 순이익을 놓고 보면 테슬라는 그로스 마진이나 순이익률이 다 플러스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커지는 단계지만 니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여전히 적자 상태라는 거죠. 물론 적자 폭이 좀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기서 근본적으로 다르고, 그리고 지금 판매 대수하고 주가의 괴리도를 놓고 보면 지금 오른쪽이 이제 그 판매 대수고 왼쪽이 이 자동차 전기차 한 대당 그 1월 8일 기준으로 시총이 얼마냐 네. 이걸 놓고 보면 지금 니오는 한 대 파는 데 따른 시총이 27억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18억 3천이고 비아디가 6억 4천만 원이에요.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그래서 얘기는 그만큼 이제 고평가의 수준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네. 테슬라가 적정하게 평가가 됐다고 하면 18억 정도인데 지금 니오는 27억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보더라도 그 테슬라보다도 더 많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것이 니오다. 네. 그래서 뭐 이익이 안 나기 때문에 PSR로 볼 수밖에 없지만 지금 테슬라의 PSR이 1월 11일 기준으로 29배 정도 되고요. 니오가 31배, 샤오펑이 60, 리오토가 102 이런 정도를 써서 뭐 샤오펑이나 리오토는 워낙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테슬라의 이제 그 PSR이 뭐 최근 한 6, 7년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와 있어요. 가장 높은 밸류에이션만. 네. 요게 지금 이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인데 지금 니오 같은 경우는 그보다 높은 밸류에이션을 지금 받고 있다는 거죠. 밸류에이션상으로는 테슬라보다 높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주목할 것은 바로 비아디인데요. 비아디의 PSR은 물론 이제 전통 기업들이 이제 기존에 깔린 게 있어서 그렇지만 전기차를 만들고 배터리를 만드는 비아디 같은 경우는 PSR이 한 4 정도 됩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뭐 비아디 같은 경우는 다른 비즈니스도 배터리가 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렇긴 네. 하지만 그러나 이제 4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하고 그 니오하고 같이 비교하는 건 잠깐 말씀드린 그런 몇 가지의 차이점이 있고 또 같은 중국 회사인 이제 비아디하고 같이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아디를 기준으로 이제 놓고 보더라도 지금 니오하고 판매 대수는 15만 대, 3만 6천 대밖에 안 되는데 시총을 놓고 보면 니오가 91억 달러, 919억 달러, 비아디가 888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아디보다 더 큰 시총을 지금 니오가 갖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PDR이라고 얘기하고 PSR로서 이제 뭐 아무래도 설명을 하려고 하겠지만은 이 지금 이제 테슬라나 비아디하고 비교를 해봐도 니오가 그 밸류에이션이 결코 낮지 않다. 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니오에 something special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제품이든지 기술이든지 가격이든지 서비스든지 또 중요한 자율주행이든지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가 한 6편에서 니오를 좀 깊이 파봤습니다만은 거기서 다른 회사와 정말 초격차를 보여줄 수 있는 절대적인 something special이 이제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소형 전기차 회사 중에서 이제 1등이다. 그것은 의미가 있고 또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매년 50%, 100% 커지는 고성장 시장에서 이제 잘 나가는 회사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안을 들어가서 조금 투자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니오의 주가들은 저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상대 비교를 해봤을 때 결코 낮은 가격이 아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뭐 지난번 전기차 얘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가 13배 올라간 이 12배, 13배 올라간 회사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이제 러브콜을 하기보다는 네.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2021년부터 2025년 사이에 중국은 이제 악마의 강을 건너는 시장도 엄청나게 커지지만
90여 개 회사들이 들어와서 대거 박터지게 싸워야 되고 거기에 세계적인 메이커들이 다 들어와서 경쟁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제 주가 오른 측면에서 회사를 보지 말고 마켓을 기준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누가 전기차 시장에서 히트를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돈을 버는 회사들,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1890년대 이 미서부의 금광이 발견됐을 때 수혜를 본 사람은 청바지 장사하고 수은 장사입니다. 금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수은과 금을 캐기 위한 청바지를 만드는 회사들이 수혜를 받고 그게 바로 대표적인 기업이 리바이스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중국의 전기차 시장에서는 이것이 노다지 캐는 사람을 찾는 것도 물론 의미는 있겠지만 오히려 이제는 세이프티 베팅을 한다고 하면 이 디바이스를 찾는 것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배터리나 배터리 소재, 그다음에 관련 재료 회사, 관련 부품 회사 뭐 이런 이제 네 가지 부류에서 그 어떻게 보면 전기차의 수혜자를 찾는 노력 이것이 아마 2021년에는 더 이제 그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니오 특집을 통해서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본 것 같은데요. 특히 그 어떤 우리가 플레이어들을 이제 판단할 때 중요한 포인트들도 함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분들께서도 이런 좀 깊게 저희가 좀 다뤄본 만큼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를 만드셔가지고 어떤 수익으로 잘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